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OCI고요.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역시나 좀 금요일과 비슷한 시장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. 금요일의 분위기랑 굉장히 흡사한, 그러니까 뭐 대형주 특정 종목으로 지수를 좀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, 이게 금요일에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수의 하락 대비 종목들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. 근데 오늘도 역시나 좀 비슷한 흐름이 나왔고, 오히려 초대형주들이 조금이나마, 좀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나. 한 가지 종목을 빼면 이제 LG엔솔. LG엔솔이 정말 모처럼 만에, 모처럼은 아니죠. 거의 근 몇 달 만에 굉장히 큰 하락의 좀 조정 구간이 나왔는데, 사실 그동안 좀 과했죠. 좀 과하기도 했고, 한번 조정이 나올 타이밍이기도 했고, 지금 LG엔솔을 필두로 대부분의 2차전지 종목들이 오늘 원체 조정폭을 크게 가져갔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금요일날 버텼다가 오늘 못 버텼죠. 그래서 시장의 하방은 좀 어쩔 수 없는 움직임이지 않았나.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하방이 안 나오기가 좀 힘들죠. 근데 중요한 거는 하방이 그래 하나 음봉 나오고 두 개 음봉 나오고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후의 움직임이 중요하겠죠. 사실 오늘 OCI는 4% 떨어지는 게 사실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잖아요. OCI 주주분들이라고 하면은 오늘 4%면은 그래도 떨어져봤자 항상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. 근데 현대엔솔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 오늘 아마 10% 정도 빠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한번 볼까요? 어차피 태양광 종목들은 같이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10.52 좀 과했죠. 그러니까 이 위쪽 구간에 만들었던 이 4개 정도의 캔들의 상승분을 거의 지금 2개 만에 뺀 거고, 사실 오늘 하나만 계산을 한다고 쳐도 마이너스 13%까지 저가가 갔었기 때문에, 또 거기다가 기관 매도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는 점. 태양광 종목들의 좀 특징이죠. 연기금이 매수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기관이 올렸던 종목들, 그리고 특히나 태양광, 방산 이런 종목들은 그대로 기관 매도가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주도주의 위치에서 좀 내려오고 있죠. 그 부분이 좀 가장 크고, OCI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후달릴 건 없죠. 왜냐면은 이미 상승 구간을 다 반납하기도 했고, 그리고 빠져봤자 어차피 라운드 피겨 구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10만원 구간에서만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요즘에 계속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10만원이 여기거든요. 이 자리죠. 그러니까 10만원과 11만원 요 사이 구간. 결국 OCI의 저점은 이 구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, 오늘 그래 현대엔솔 10% 떨어진 거, 하나솔루션 하락 나오는 거 그렇다 치고, 그 이후에 결국 어차피 OCI는 최근에 이 기관 매수를 올렸던 캔들을 그대로 반납한 거거든요. 이틀 동안. 그러니까 약간 말짱 꽝이 된 상황인데, 여기서 현대엔솔이나 하나솔루션은 지금 주가의 위치가 높단 말이죠. 근데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이 일정 구간까지 하락을 쭉 보여준다고 가정을 하면은, 그때 OCI가 추가적으로 이 태양광주가 같이 밀리니까 저점을 미느냐 안 미느냐 사실 그 차이입니다. 근데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지금 기관 매도가 최근에 좀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고, 연기금 매도도 사실 오늘 같은 날이면은 이 아래 10만원 초반 구간까지 충분히 밀 수 있거든요. 오늘 기관에서 물론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특별한 포지션을 잡진 않았습니다. 매수 매도 금액이 크진 않았는데, 얘네들은 지금 명확하게 돈을 빼는 쪽이랑 또 명확하게 돈을 집어넣는 쪽을 구분을 짓고 이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, 그 중에서 이제 태양광 쪽, 특히 연기금의 입김이 강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매도를 어디까지 할지. 근데 그거를 만약에 현대엔솔이 하나솔루션이 밀리니까 OCI 너도 빠져야 돼 하고 밀어버리면, 사실 OCI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거든요. 억울할 수 있는데, 어차피 얘는 아직까지 이 10만원을 터치해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. 보이지 않았고, 이 단기적인 추세만 넣고 본다고 하면은 꺾였죠. 그럼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, 그럼 우리는 추세는 못 지킨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저점 85,000원, 그 다음에 10만원, 11만원 이 구간 안에서 움직임만 보면 됩니다. 근데 지금 그렇다고 태양광, 오늘 이 태양광 안 좋은 뉴스 하나 있었죠. 하나는 아닌데, 지금 유럽 쪽에 이제 중국 쪽 단가가 좋지 않습니까? 근데 진짜 친환경이 필요한 건 사실 유럽이 지금 가장 크단 말이죠. 물론
뭐 다른 뭐 해외 기업들이나 뭐 아니면 우리나라 최근에 뭐 삼전만 해도 아리백 이슈 계속 나오고 있는데, 이번 아리백 이슈의 메인은, 삼전 아리백의 메인은 태양광이 아니었죠. 약간 폐배터리랑 그다음에 플라스틱이 메인이었고, 사실 진짜 만약에 삼전 아리백 이슈가 주가가 막 올라갈 때 나왔으면은 굉장히 이 주가를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, 너무나 좀 타이밍이 좋지 않았죠. 이 삼전 아리백 나왔던 이슈가.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사실 뭐 주가가 크게 반응도 안 했고,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그냥 이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모멘텀에서 논외로 한다고 하면은, 지금 태양광이 계속 좀 악재가 나오고 있다. 그 부분이 좀 걸리긴 해요. 뭐 최근에 뭐 태양광 비리 해가지고 뉴스 나오고, 그 다음에 유럽 쪽 중국의 저가 공세, 지금 굉장하다고 하거든요. 근데 태양광이나 풍력의 지금 노다지 시장은 유럽이죠. 어차피 그렇다고 뭐 우리가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냐? 없죠. 중국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없고, 결국 뭐 미국이랑 유럽 쪽, 해외에서 진짜 좀 노릴 수 있는 시장, 그게 아니라면은 아시아 쪽으로 가야죠. 풍력 쪽은 아시아 쪽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. 근데 태양광은 아무래도 이 단가 싸움에서 조금 중국 쪽이 아직도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이다. 그리고 기대감으로 좀 올랐던 것도 있고, 실질적으로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거 맞습니다. 수혜를 받는 거 맞고, OCI는 결국 또 폴리실리콘인데, 이 폴리실리콘의 재료가 최근에 뭔가 연속성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내가 이제 뭐 추세 반전이나 이런 걸 기대한다기보다, 냉정하게 보면은 태조 이방원은 어느 정도 조정 수순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. 들어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호흡을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만 남아 계실 거고, 그분들에게 지금 주가 위치는 좀 어중간합니다. 왜냐? 현해솔이나 하나솔루션이 추가적으로 빠진다고 하면은 아마 그거에 대해서 하방 액션이 OCI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확인을 해야 됩니다.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내가 지금 OCI를 추가 매수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박자를 한 박자 늦추시고요. 만약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뭐 하나솔루션이 뭐 하락이 막 4% 5% 계속 나와도 OCI가 요 10만원 부근에서 계속 그냥 최근의 움직임, 이런 움직임들만 나와준다 하면은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제가 말하는 그 조금씩 늘려간다는 관점은 기간을 좀 길게 보고, 내가 1차 매수와 2차 매수, 3차 매수의 이 간격을 굉장히 좀 넓게 보고, 왜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하방 변동성이 굉장히 이 변화무쌍하거든요. 그리고 하방 압력도 굉장히 강한 시장이고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좀 조급함을 가지고 내가 이거 내 평단가 대비 마이너스 10%인데 지금 딱 물타기 해야겠다, 이런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10만원을 터치해주는지 지지해주는지 이런 거 한번 확인하시고, 태양광주가 전체적으로 오늘처럼 밀리는 날에 그때도 여기서 음봉이 막 4% 5%짜리 나오는지,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됩니다. 이걸 체크 안 하면은 나중에 오히려 진짜 좀 장기 투자를 해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수 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체크하면서 시장을 좀 지켜봐야겠죠. 지금은 현금 비중이 좀 굉장히 기해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, 내 지금 이 평단가에서 주가가 계속 밀린다고 해가지고, 물론 그게 OCI 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무작정 물타고 하는 것보다 충분하게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여러 차례 좀 보여준다, 그럴 때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. 아마 이 종목을 지금 단기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어떠한 기술적인 분석이나 이런 거는 오늘 크게 포커스 맞춰가지고 드리진 않았는데, 결국 뭐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전저점, 요 두 번의 지지 나왔던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, 중요한 건 뭐 사실 내일 시장 반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지만, 태양광은 냉정하게 보면은 지수가 반등이 나와도 최근 분위기로 볼 때 태양광 쪽에 반등을 쉽게 주진 않을 것 같고요. 오히려 최근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반등 나오는 힘이 컸는데, 이게 주도 업종에서 아무래도 모멘텀이 꺾이고 주도주의 자리를 좀 내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수가 올라도 좀 약한 모습, 지수가 빠져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,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요. 이쪽에 보시면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. 시장 굉장히 어렵습니다. 난이도가 높은데, 이런 시장일수록 어떠한 작은 대응 하나가 나중에 내 계좌에 큰 이 나비 효과를 또 불러올 수 있고, 그게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어떤 식으로든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, 매매가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무작정 그냥 올라가는 종목들 매매하지 마시고, 저희랑
한번 무료 체험 같은 거 받아보시면은 저희 또 오늘 이 무료 체험 종목도 또 수익을 내드렸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든지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찾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어중간한 종목들을 건드렸을 때 그게 이제 시장이 밀리면서 빠지는 거는 내 계좌에 돌이킬 수 없는 또 하나의 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시장은 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니까 빠진 다음에는 여지없이 또 반등이 나왔거든요. 6월달도 그렇고 7월, 8월 그다음에 9월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가지고 마인드 잘 관리하셔서 지금 시장에서 좀 효율적인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 친구 추가 많이 해주시고 오늘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